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눈이 시원했는데요. 오늘은 좀 구름이 짙은 것 같습니다. 일교차도 크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손 속에 손하는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일면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비핵화의 시간표를 지워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군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도 주요 화두고요.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폭로전이 국감과 예산 심의를 앞두고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신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동아일보로 먼저 가보시죠. 트럼프가 비핵화의 시간표를 지워버렸다라고 말씀드렸죠. 발단이 된 발언이 바로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요. 이 얘기였습니다.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시간 싸움하지 않겠다. 이걸 타임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달만 걸리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완벽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위 사진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 사진은 비핵화 관련된 사진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진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또 으르렁댔군요. 노려본 미국과 중국, 이런 헤드라인을 달고 있는데 트럼프의 대통령 입이 참 거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 중국 개입 시도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말이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져서 트럼프 대통령을 째려봤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좀 더 가까이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째려봤는지 한번 보시죠. 째려봤네요. 째려봤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한 번의 파장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또 미국 얘기해야 되겠네요. 어제 우리 경제는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상하면서 말이죠. 내년까지 추가로 4차례 더 올리겠다는 계획도 시사한 상태죠. 자, 불똥이 튀는 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입니다. 왜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어제 하루 종일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홍역을 치렀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주열 총재 모습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마이크, 스마트폰, 코를 찌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는 뜻입니다. 올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2차례 남았는데요. 금리를 올리자니까 식어가는 경기와 가계부채가 걱정되고, 또 그대로 두자니까 미국과의 금리차가 우려되니까 딜레마에 빠진 이주열 총재의 주름이 더욱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미국은 남 신경 안 쓰고 제 갈 길 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기는커녕 남 신경만 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공개 예산 폭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심 의원이 어제 심야 시간대에 결제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를 하자 청와대, 기획재정부, 여당이 심 의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지금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지난 21일에는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야당 탄압이라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죠.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앞둔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 여야 또 싸우다가 일 처리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입장차를 보인 것이 바로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겠죠? 자,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자라는 것이고 서울시가 여기에 안 된다.
녹지 보호해야 된다라면서 난색을 표했는데 글쎄요. 자, 제목 보이십니까? 여기가 그린벨트 맞습니까? 조선일보에서 서울 근교에 있는 그린벨트 현장을 가봤더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그린벨트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마치 폐기물 창고처럼 사용되는 곳이 빈번하고요. 공장까지 들어선 곳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곳도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싣고 있군요. 이렇게 관리가 엉망이면 그린벨트 해제 반대한 서울시가 머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상현실 기기 VR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실 이제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소개도 됐고 또 체험 장소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낯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강남의 빌딩이요. 빌딩 전체 통째로요. 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스테이션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일본 기업과 손잡고요. 서울 강남에 말이죠. 국내 최대 규모의 VR 매장을 연내에 개장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 현대백화점그룹뿐만 아니죠. 지금 KT 등도 VR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상태죠. 가상현실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만 본다면 수십 배로 뛰어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자, 현대백화점, 대기업들의 투자가 국내 VR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끌어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중앙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요. 건강 관련된 기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암, 대장암 발병률이요.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암 자체 발병률은 14위였는데 위암, 대장암 발병률은 1, 2위였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요. 국제암연구소 IARC라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위암에 많이 걸릴까? 짠 음식을 많이 먹는 탓에 위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치료 기술이 발전을 해서 사망률은 또 세계 최저라는 기록도 함께 나왔군요. 자, 그래도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죠? 짜게 먹지 맙시다. 손 속에 손 안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